제가 한복에 멋을 더해주는 장신구를 제작하고 또 한복에 맞춰서 직접 스타일링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매종든 대표 최윤하입니다. 처음부터 전통 장신구를 만드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2013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한복이 가진 매력을 처음으로 알게 됐고 또 그 한복을 좀 더 근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신구가 뭘까 하고 알아보던 중에 생각보다 마땅히 장신구들이 종류가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원래도 수공예로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또 필요하다고 여긴 것들이 실제로 판매되는 것이 없으면 곧잘 만드는 스타일이어서 한복도 이렇게 많이 색깔도 변해가고 하는데 왜 장신구들은 그에 맞춰서 없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새로 제가 직접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당시 운영하던 블로그에 이런 나의 한복에 이렇게 맞춰서 장신구를 나는 내가 만들어서 했다 했더니 당시에 운영하고 있던 블로그를 통해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많은 분들이 저도 제작해주세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차 하나 둘씩 제작을 해드리다 보니 현재의 위치까지 오게 됐습니다. 원래 한복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의복인 건 맞죠. 근데 제 생각하기에 한복 장신구의 가장 큰 매력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활용점정인 것 같습니다. 한복이 가진 다양한 색감이나 부피 간의 비율을 맞춰주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 보면 한복이 지나치게 과한 부분들은 장신구를 통해 약간 묵직하게 눌러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 한복을 지어내시는 분하고 그 한복을 착용하시는 분의 조합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조금 부각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드릴 수도 있는 이렇게 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표현 방식으로서의 한복 장신구가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종도윤의 의미는 사실 윤한의 집, 제 이름에 윤한의 집이라는 의미의 불어예요. 한복 장신구 브랜드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그냥 저 개인에 대한 브랜딩의 가치가 큰데 저 자체가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고 그걸 찾아내서 만들고 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게 꼭 한복 장신구가 아니어도 형식이나 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편이에요. 원래 제가. 그런데 이게 한복 장신구 브랜드로서 알려지게 되면서 조금 매종도윤이라는 브랜드가 된 건데 만약에 한복이나 전통을 고려해서 브랜드명을 지었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연애할 당시 불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한 남편의 영향을 받아 불어로 결정을 했고 또 친한 친구가 저를 부르는 애칭 자체에서 따서 매종도윤이라고 지었을 뿐이고요. 지금은 또 한복 장신구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고 그냥 브랜드명은 매종도윤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통을 굉장히 트렌디하게 접목을 시켜서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시기 자체가 맞물려 있는 것도 제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협업을 요청해 주시는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요청을 주실 때 가끔 조금 시각적으로 완성도만을 추구하고 요청을 하시다 보니 전통이라는 맥락에 어긋나서 요청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존에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생뚱맞은 위치에 장신구들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 제가 그냥 넘기지는 못하는 편이고 오히려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면 제가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무드고 그런 분위기라면 전통을 이만큼 지키는 선에서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다양한 제의를 드리는데 그런 분 사실 그분들도 잘 몰라서 그렇지 저의 제안을 듣고 그 이유를 들으시면 아 그게 맞겠네요 하고 수긍해 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아마 그렇게 좀 적극적인 장신구에 대한 어필 이런 부분 때문에 저를 찾아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기존의 전통을 조금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분들이 하시는 데 있어서 저와 맞는다고 생각을 하셨
같기 때문에 트렌드를 선도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연예인 분들께서 거리낌 없이 상의를 주시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만드는 장신구가 거의 온리원 유일무이한 것들이기 때문에 모두 보람있고 의미는 있어요.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에 상영되는 영상에 협찬을 했던 것과 또 독도의 날을 기념해서 레이디스 코드 소정량이 아일랜드라는 음반을 발매를 하면서 거기에 협찬을 했던 것, 이렇게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뭔가 나라를 홍보하고 알리는 일에 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조금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일본에서 족두리 화관을 문의를 주신 적이 있었는데 한번 이참에 작업을 해보자 해서 족두리 화관을 사서 직접 해체를 해보고 다시 재조합하면서 만드는 과정을 실험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한복장신구를 만드는데 정답이 없구나. 본래 의미와 활용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재료에는 굳이 제한을 받지 않는구나 하는 걸 좀 확신하게 된 작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장신구 일 자체에 조금 자부심도 생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옛날 장신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에 어떻게 현대적인 느낌을 더해서 저만의 스타일로 해석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조금 기억에 남는 작업들 같아요. 전통 장신구라고 하면 소위 이제 세공이 들어간 장식들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과거의 소재로 과거의 방식을 통해 그대로 구현해내는 거는 저는 재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과정을 이해하고 현대에 적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또 시대가 변했고 그때보다 발전된 재료들이 공급되고 있는데 굳이 예전의 방식만 고수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전통일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들었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장신구를 폐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걸 현대적인 가치에서 재해석을 한다면 재료에는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업을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과거에 와 현재와 통하는 맥락의 미적 기준이 있구나. 제 작업물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고 느껴질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이게 바로 장신구를 제작하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자연물 자체에서 많이 영감을 받았어요. 나무나 꽃이나 이렇게 기본적인 것에서 영감을 받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민화나 자수, 수묵화 같은 여백이 많이 들어가 있는 2차원적인 평면 작업들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는 했는데 이게 장신구의 특성상 입체적인 것이다 보니 2차원적인 그림 자체에서 영감을 얻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다양한 책을 통해서 영감을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게부터는 한국 복식사나 전통 공예, 문양, 장식에 관한 책에서부터 조금 넓게는 색채에 관한 책이라던가 아니면 그 색채를 지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학에 관한 책까지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책들을 조금 많이 보려고 하면서 전통 장신구가 나아갈 개념이나 범주를 조금 넓혀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한복 장신구라고 하면 여성들이 착용하는 액세서리 정도로 조금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신구는 놀이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놀이개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단순히 미적 기능만 한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향감놀이개, 바늘쌈놀이개, 은장도 놀이개처럼 기능적인 특성이 함께 고려가 돼가지고 제작된 것들이 많아요. 당시에 몸에 지닐 수 있으면서도 기능성까지 담당하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 놀이개의 역할이었다면 오늘날에서는 현대적으로 그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정말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 같아요. 가령 놀이개의 형태를 활용해서 가방고리나 키링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차량이나 카메라 같은 곳에 달 수 있는 액세서리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가의 소장품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형태의 놀이개가 사용이 된다면 이게 뭐야? 하면서 보는 사람으로도 하여금 전통 장신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또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는 팔로워들을 보면 외국인 분들의 팔로워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도 제 작업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뜻으로 저는 들려서 조금 더 그분들에게 다양한 작업물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장신구들의 접근성을 좀 넓히는 페이지를 제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동안은 주문 제작으로 오더메이드 형식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시도해보고 싶은 실험적인 작업들이 있었는데 못 해봤었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장신구들, 과거에 정말 특이하고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형태의 제가 발견한 역사 속의 장신구들을 저의 스타일로 해석해보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한복은 가능성이다. 왜냐면 이미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전통 가치를 알고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해서 문화상품화 시킨 사례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안에 가능성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발견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아쉽더라고요.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나 연예인 분들이 최근에야 거기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해 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조금 더 한복이라는 복식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찾아보게 된다면 앞으로 그 가치를 통해서 세계 시장의 문화상품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해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